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은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또 했습니다. 야, 계속 잘 갑니다. 오늘은 뭐 더 많이 갔네요. 다우산업이 1.09%, 나스닥도 1.18%, S&P 500도 1.02%. 그래서 존버 자산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기쁘기는 한데 이 너무 잘 가니까 예전에 우리가 22년에는 너무 많이 빠지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24년에는 너무 잘 가니까 그것도 또 이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올랐던 게 언제 하루아침에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잘 가고 있으니까 뭐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 때문인지 일본 니케이 지수나 상해종합이나 항생도 급등을 했다. 지금 홍콩 항생도 2.06%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맵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엔비디아 뭐 다 파랗게 이렇게 다 올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이 다 좋은 상황이었다. 아, 그래서 3배 레버리지 TQQQ나 SOXL은 또 뭐 3.13%, 6.71% 올라서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 원래 최고가가 91달러였거든요. 이제는 거의 다 왔다. 85달러고요. 지금 74달러였는데 속스는 69달러까지 왔다. 야, 거의 다 왔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3배 레버리지 이거 꾸준히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어마어마하시겠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저는 3년 전부터 3배 레버리지 말씀드렸고요. 누구처럼 막 엄청 올랐다고 3배 레버리지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안 합니다. 지금은 3배 레버리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내가 정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한 달에 20만 원씩만 들어가셔라. 막 한 2억, 뭐 3억씩 지금 여기서 질렀다가는 또 차이나 전기차처럼 아, 물려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생길 거니까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많이 오른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욕심내지 마세요, 제발. 욕심낼 때는 이 차이나 전기차처럼 이렇게 빠졌을 때 욕심을 좀 내보시라고요. 예? 테슬라도 그렇고 이렇게 빠졌을 때 욕심을 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가 이제 거의 다 빠졌는지 이제는 상승 추세다. 그래서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V자 반등하면서 쭉 가면은 이게 한 번 가면은 진짜 뭐 만 원, 2만 원, 만 원, 2만 원이 아니라 만 원 좀 넘어가서 11,000원, 12,000원, 13,000원 뭐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 13,000원대까지만 가도 거의 뭐 2배 오르는 거죠. 여기 바닥에서는. 그래서 괜찮은 지금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싸게 줄 때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싸게 이렇게 계속 주실 때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다들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이게 S&P 500만 해도 21년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39%가 올랐고요. 나스닥 100은 46%가 올랐고 필바나는 66.8%, 미국 테크 탑10은 69%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어제 보니까 미국 전기차 관련 이런 채굴 관련 엘버말이나 아니면은 리비안, SQM, 니티움 아메리카스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서 아 이게 다 이제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달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어 빅테크 관련 주식들도 올라가겠지만 이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바이든도 지금 현 집권 당이잖아요. 집권 대통령이 때문에 연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 거란 얘기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고 제네 넬런이랑 말했잖아요. 재무부나 아니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9월 달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돈을 더 많이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돈은 또 많이 풀고 있고 금리 인하를 안 했지만 이미 국채 발행을 하고 부채를 늘려가면서 계속 돈을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 돈들이 주식장으로 들어오면서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든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경제를 이렇게 좋게 해준다. 바이든은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트럼프도 뭐 이미 뭐 당선되면은 자기는 제롬 파월을 해임시키고
자기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감면 뭐 이런 거를 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 대통령 후보도 결국에는 둘 다 결국 시장을 부양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나 바이든은 지금 연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증시를 계속 좋게 계속 돈을 풀고 있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다시 한 다음에 더 빠르게 이 경제를 살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대선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대선 토론에서도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지금 뭐 전쟁도 다 이제는 휴전시키고 우리가 다 이제 철수를 해야 된다. 미국이 지금 러시아랑 대리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 전쟁이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우리가 내실을 다져서 더 좋은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 매번 다른 나라 정치나 다른 나라 이런 군대 이런 거에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오지랖을 부렸지만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미국은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 단속을 하면서 내수를 키우고 더 많이 뭐라고 해야 돼 제조업을 키워서 다시 또 이제 제2의 부흥을 노려야 된다. 트럼프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제는 트럼프랑 맞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대통령인데 저 트럼프가 돼서 저는 그냥 전쟁도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가치 이런 거를 다시 또 크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뭐 좀 바이든은 약간 좀 정신이 좀 혼란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정신이 없다. 뭐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미국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가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이 금리 인하가 11월 대선과는 관계없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관계없지 않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관계없다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저는 봤을 때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서 아마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면은 바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하면서 바이든을 도와주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가 11월 대선과는 관계없이 간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관계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 못하죠. 그렇게 말하면은 비난과 비판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9월 달에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장이 더 올라가는 거다.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더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 다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 바이두가 있잖아요. 바이두가 뉴욕 증시에서 3% 급등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 왜 급등을 했나 봤더니 로보택시가 뭐 대박이 났다. 이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율주행 지금 로보택시가 이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힘입어 더 많이 상승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지금 바이두는 아폴로라는 자체 로보택시를 운영하면서 우한에서 지금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1300만 명의 후베이성 우한에서 약 500대의 자율주행 차가 무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택시가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면서 결국엔 이런 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 요금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택시 요금의 1.6배 정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휴대폰 앱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레벨 4의 자율주행으로 복잡한 도심에서 아마 모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더욱더 많은 자료를 갖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가 이제는 시범 주행을 넘어서 상용화에 지금 성공을 하면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또 오른 것 같다. 근데 테슬라도 같이 이렇게 온다고 했거든요. 같이 자율주행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도 잘 될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테슬라가 중국에서는 바이두 맵스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두의 이런 자율주행 방식도 테슬라가 이용을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테슬라는 지금 유럽에서 모델 3 가격을 225만원 인상을 했다. 이거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여파 때문이다. 왜냐? 모델 3가 베를린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 관세 때문에 이게 수익이 안 날 거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인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중국산 전기차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테슬라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중국의 토종 전기차들이 계속 질주를 하면서 이제 외국계 브랜드 있잖아요. 폭스바겐, 아우디, 도요타, 혼다 이런 데를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중국이 예전에는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자국에서 외국 브랜드들을 밀어내고 있다. 테슬라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지만 이런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아우디, 혼다, 도요타 등은 서서히 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멕시코 우회로 해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철광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간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10에서 25%를 부과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우회 수출하며 관세를 피하자 이런 조치를 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멕시코랑 미국이랑 또 나프타 협정을 맺으면서 북미 이런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또 이렇게까지 관세를 한다고 하면은 멕시코 입장에서도 또 화날 거거든요. 왜냐?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멕시코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멕시코에 진출하면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이렇게 우회 진출하기 위해서 진출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점점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미국의 이런 관세 조치를 멕시코 정부 차원에서 항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가 9월에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마 잘 나오겠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잘 나온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업이 된다. 그러면 또 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또 주식이 계속 올라갈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 한다고 하면은 테슬라를 비롯한 차이나 전기차 종목들도 같이 또 이렇게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또 문제죠. 우리나라 한은은 또 12번째 금리 동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번 연속 금리 동결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은은 이런 입장이에요. 미국이 지금 제발 금리 인하 해줘라. 금리 인하하면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이런 스탠스인 것 같은데 제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미 한미 금리 차는 지금 2%가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금리가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자산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PF랑 건설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득권들의 이런 부동산이나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 우리가 이런 좀 안 좋은 경제 부분들을 한번 씻어 나가려면은 결국엔 이런 정상화가 필요하거든요. 폭락을 하거나 경제 위기가 와서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싫어서 계속 진통제만 맞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나중에 병이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증시나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좋게 안 본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나 여러분들 다른 해외 주식 이런 데 투자하라는 말이 한국은 지금 발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들만 해도 망해 갈 수밖에 없는 정책만 계속 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그리고 좀 이거 기사가 나왔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그 외신이죠. 외신에서 우리나라 개근 거지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이게 뭐냐면 개근 거지라고 해서 개근을 하는 학생들이 거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비하를 하는 겁니다. 해외여행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개근 거지.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서
너네들은 학교를 하는구나. 옛날에 우리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세대분들은 개근을 하면 야, 너 잘했다 칭찬해 줬잖아요. 요즘은 개근을 하면은 애들이 무시를 한다. 못 사는 집이라고 무시를 한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진짜 망해 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절제도 안 하고, 절약도 안 하고,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게 뭐,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무섭다. 이 개근거지가 나온 이유가 거의 다 이 아이를 둔 이런,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잘 가니까 그래요. 우리 진짜 너무 사치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사치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 참 이게 걱정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 제대로 올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걱정돼서 빨리 우리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꾸준히 모아 가셔라. 우리나라는 점점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15일 날 삼중 전회가 있어요.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건데 중국에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5개년 계획이 나온 그 해에는 주식이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과거 판자촌 재개발과 유사한 프로젝트가 시행될 것 같다. 그래서 680조 원을 투자해서 미분양 주택 10%를 해소하고 뭐 여러 가지 돈을 풀어서 부동산이나 뭐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풀리면은 결국에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뭐 전기차 관련 이런 배터리나 이런 전기차 주식들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샤오펑에서 자체 개발한 스마트 드라이빙 칩인 니오가 실제 사용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샤오펑도 그렇고요. 니오도 그렇고 니오토도 자체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에 쓰일 반도체 칩을 서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미 근데 니오는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고 샤오펑도 이미 지금 거의 사용하고 테스트를 거의 다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보고서에 따르면 샤오펑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드라이빙 칩 니오가 실용화 한 걸음에 더 가까워졌다. 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니오의 센지라고 있겠죠. 센지 NX 9031가 이게 테스트 중이고 샤오펑은 이미 테스트 아웃, 테이프 아웃 과정을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거의 출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 니오나 샤오펑 이런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자체 스마트 주행 이런 칩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칩들이 나오면서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결국 힘들어질 거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얼마나 차이 나냐면 니오에서 지금 개발하는 칩이 500억 개의 지금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으며 이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 X 칩 4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속도가 1016 TOPS 이게 한국 거는 몇이냐면 2.5라고 합니다. 2.5밖에 안 됩니다. 한국 전기차들은 거의 뇌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뇌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 TOPS 속도밖에 안 되고요. 이런 엔비디아 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걸 돌릴 만한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오는 이미 플랫폼 기반을 2.0까지 또 이제 모델을 생산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오린칩 4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서 지금 1016의 이런 TOPS 컴퓨터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랄 노짜입니다. 진짜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중국 전기차나 테슬라는 이런 걸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수요가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국산 전기차는 반도체 별로 안 써요. 반도체가
이런 고성능 반도체는 이 중국 전기차나 테슬라만 쓰고요. 한국 전기차는 그걸 돌릴 만한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못 쓰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가 망했다는 게, 망할 거라는 게 다 이런 이유다. 이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안 하는데 과연 그런 전기차를 누가 좋다고 살까요? 전기로 가는 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편리한 차를 이제는 사는 시대가 올 텐데 과연 우리나라 전기차가 그런 데에서 강점을 갖고 팔릴 수가 있을까? 참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니오 말고 샤오펑 있잖아요. 샤오펑 CEO가 며칠 전에 테슬라의 텍사스를 방문해서 자율주행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모종의 계약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 방식으로 순수한 비전 솔루션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뭐지? 원래 라이더를 중국은 라이더 방식을 많이 썼거든요. 라이더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여기 위에 센서가 달려서 이게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주변 사물을 보는 방식인데 이게 근데 이 라이더 센서가 비싸기 때문에 테슬라는 여기를 이 라이더 센서를 하지 않고 그냥 비전으로 카메라 센서만 쓰고 있었는데 그 방식을 또 샤오펑이 따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샤오펑은 라이더 센서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테슬라의 이런 자율주행을 샤오펑 CEO가 보고 온 다음에 이제 라이더 센서를 없애고 비전 센서로만 카메라 비전으로만 한다고 하니까 이러면은 결국에 샤오펑이 테슬라의 이 FSD를 체험하고 와서 결국엔 이거를 도입을 해서 샤오펑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걸 뭐 융합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샤오펑이 지금 원래부터 XNGP라고 해서 이런 운전 기능을 계속 거의 뭐 모든 도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라이더를 폐기하는 것은 샤오펑의 기술 스택을 테슬라의 기술 스택과 일치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V12 그러니까 버전 12의 이 자율주행을 아마도 뭐 여기 샤오펑에서도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라이더가 그래도 비싸기 때문에 비용을 내리기 위해서 라이다를 안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뭐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도 그래. 테슬라도 그냥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보듯이 그냥 카메라 센서만 있으면 된다. 눈으로 보면서 운전하듯이 우리도 그냥 카메라가 눈으로 보면서 운전하면 되지. 굳이 라이더 센서까지 이 초음파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레이저로 이렇게 쏴서 사물을 그렇게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많은 게 좋지 않을까. 라이더 센서까지 있는 중국의 방식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테슬라가 그렇게 한다니까 뭐 이의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샤오펑 보면은 샤오펑 F57 세단이 지금 P 플러스로 명명이 되면서 첫 공식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샤오펑에서 신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차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에 이런 신차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거를 보고 왔네요. 점점점 이렇게 올렸는데요. 일단은 뭐 샤오펑의 차가 나온다는 게 눈여겨볼 만하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나소닉은 지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에 파나소닉이 그 배터리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생산량에. 근데 이제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이거를 뛰어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에 와서는 CATL이 세 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상이 됐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중국이 더 이 배터리 분야에서 장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뭐 차이나 전기차 주가를 한번 보면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까 봤죠?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또 올라갈 거라 보고 있으면서 이거는 저는 저평가 받았다고 보고요. 비아디만 봐도 비아디 뉴스만 봐도 지금 중국 전기차가 워낙 잘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다. 지금 비아디 익스플로어 01이 유럽에 2차 여행을 준비 중이다. 6월 29일 브라질에서 돌아온 이후 유럽으로 향하는 엔타이항
당시 샤오모항의 B4를 통과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 01은 샤오모항이 지난 1년 이후 5만 대 이상의 수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7월 9일 2132대의 친환경 차를 탑재한 비아디의 익스플로러 넘버원 노로 선박이 두 번째 유럽 항해를 위해 선전 샤오모 항구에 출항을 했습니다. 항구에서 출항했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익스플로러 1호는 각각 네덜란드 노테르담 항, 그 다음에 스페인의 산탄데르 항에 도착한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을 한다. 대단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이제 수출도 비아디가 어마어마하게 유럽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아모 항구는 2025년 상반기에 사용될 물류 시설을 포함하여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대량의 녹다운 부품이 샤오모에서 해외 시장으로 해외 공장으로 수출됩니다. 올해 말까지 녹다운 키트가 2025년 생산이 시작될 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브라질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된다. 브라질에 이렇게 아마 많이 수출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2,000대가 넘는 차량이 지금 쭉 샤오모 항구에서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면은 이 지금 익스플로러 이게 예전에 이렇게 수출됐던 건데 지금 네덜란드로 수출됐을 때 5,449대 처음에 유럽으로 수출됐을 때 이 대수가 수출이 됐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000 몇 대가 또 수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승용차 판매량을 보니까 비아디가 이번에도 많이 팔렸다. 비아디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디의 친 플러스랑 그 다음에 송 플러스가 잘 팔리고 있다. 모델 SUV 계열에서 송 플러스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 모델 Y를 앞질렀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비아디 푸디테크, 비아디의 자회사죠. 푸디테크가 지금 자동차 냉장고 생산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축기 냉장고는 출시 이후 수많은 모델에 설치되었습니다. 비아디는 여기서 뒤처졌지만 내부적으로 냉장고를 개발했고 이제 모든 플래그십 모델에 대량으로 냉장고를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비아디의 이 자동차 냉장고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제 모든 자동차에 탑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냉장고도 생산을 해낸다.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봐야겠죠. 야, 진짜 일본이 중국의 이런 플랫폼을 진짜 그냥 가져다 쓰는 것 같습니다. 마츠다의 일본 자동차죠. 마츠다가 창안이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창안 플랫폼 EPA 플랫폼을 써서 그러니까 D8 브랜드거든요. D8의 브랜드 플랫폼을 써서 마츠다 EZ6를 7월 17일 날 출시를 했다. 출시된다. 그래서 차량 크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량 크기는 나와 있고 여기에 퀄컴 815 칩이 들어간다. 그리고 14.6인치 중앙 화면 및 전체 LCD 기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LFP가 포함된 ER-EV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버전이 있다. 이거 신 차량이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보면서 플랫폼을 중국 거를 쓰고 일본 기업도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도 아마 중국 거를 쓸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독일이나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메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 전기차 플랫폼이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결국에 중국의 위탁 생산을 받아서 다 생산할 것 같다. 넥서스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넥서스의 자사 전기차 브랜드가 중국의 로보센스의 라이다를 장착할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밝혔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일본의 넥서스도 중국의 라이다 센서를 달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달고 나온다고 하면은 중국의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넥서스에서 달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요한데 한국은 이걸 안 하고 있고 중국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방식으로 지금 다들 일본이나 독일이 채택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니까 그럼 니오에서도 지금 버전 뭐 2.6.5 업데이트를 해서 뭐 여러 시나리오에서 자율주행을 향상시킨다. 이런 뭐 주차 기능도 개선을 하고 알고리즘 모든 방향을 포괄한다.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매번 업데이트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디가 잘 팔릴 것인가 이거를 매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라. 그리고 네오릭스라는 이 중국 기업이겠죠. 중국 기업이 무인 배송 차량을 출시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 무인 배송 차량은 계속 돌아다닌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시내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 출시가 돼서 이미 테스트는 마쳤고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이게 다니면서 테스트 되고 있다. 아니 이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다. 제가 이거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중국을 무시하는 동안 이 정도로 중국은 발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리 자동차에서 전기 픽업 브랜드인 레이더 있잖아요. 전기 픽업 트럭인 레이더가 태국에서 첫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출시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더가 태국에서 새로운 우리 브랜드 이름인 라이다라로 운영될 예정이고 11월에 개최되는 41회 태국 국제 오토쇼에 선보일 예정이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거를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픽업 트럭을 태국에서 팔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태국 시장은 진짜 중국이 진짜 거의 다 진출을 했다. 비아디며 뭐 창안 자동차며 지리 자동차며 다 진출을 한다. 네타 자동차도 진출을 하고 다 죄다 진출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기사 지금 보면은 상해 자동차에서 이게 지금 자율주행 트럭 솔루션을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지금 같이 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야, 이거 보면서 이 트럭도 이제 자율주행 트럭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자율주행 트럭을 테스트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참 이거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역까지도 이런 한국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시니어라고 해서 이 기업도 닝보에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도로 시험을 허가받았다. 그래서 이 전기차 있잖아요. 이 전기 트럭이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택배나 화물이나 그 다음에 이런 운송 배달 이런 것도 거의 다 이제 사람 없이 자율주행으로 쓰일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겠구나.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이런 내륙 있잖아요. 내몽골이나 아니면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쪽에서도 다 이런 녹색 산업을 계속 개발해서 여기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내몽골 지역에서도 지금 메탄올이나 이런 올레핀 이런 거를 생산을 한다. 이 친환경으로 이렇게 생산하면서 이 화학 플랜트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되면서 녹색의 이런 수소나 이런 거를 생산을 해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뭐 더 많이 이런 이 지역이 발전될 것이다. 예전에는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제 발전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소득이 올라가고 점점 더 이제 전력이랑 이런 게 생산되면서 더 빠르게 발전을 할 것이다. 중국이 또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서 점점 무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니까 청정에너지는 지금 2024년 5월 중국의 전력의 사상 최고치인 44%를 생산을 했으며 석탄의 점유율은 사상 최저치인 53%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친환경이 이제는 곧 있으면은 과반수를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점점 중국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이렇게 다 지금 전기차나 아니면은 중국이 개발하는 방식만 봐도 결국에 앞으로 중국이 이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잘 갈 거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소프트웨어도 개발 안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가가 눌렸어도 그냥 꾸준히 모아간다. 미국 주식도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갖고 가시고요. 혹시나 더 떨어지면은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